정기수 사연 읽어주는 정기수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이 차갑고 각박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따뜻한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부산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마을에 어느 날부터 조금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79세의 한국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우리 동네 정육점에 들러 믿기지 않을 만큼의 삼겹살을 사 가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무려 15kg이나 말이죠.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하루만 집에 혼자 사는 한국인 노인이 도대체 그 많은 고기를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혹시 고기를 모아서 어딘가에 대파는 게 아닐까? 아니면 혹시 무슨 불법적인 일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이러한 의심의 시선은 결국 정육점 주인의 마음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동네의 신뢰를 받아온 정육점 주인 정민호 45세 씨. 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특이한 분이시겠지.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주문은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민호 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 마을의 오랜 경찰관인 박정호 52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의심과 함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한 노인의 기이한 행동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하지만 그 진실은 세상의 모든 의심을 녹일 만큼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작은 기적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막수상한 행동 그리고 의심의 확산. 민호 씨의 정육점은 마을의 작은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고기를 사러 왔다가도 꼭 민호 씨와 수다를 떨며 정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을 낸 것은 바로 김영수 할아버지의 수상한 행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같은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삼겹살 15kg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죠. 민호 씨는 고기를 포장하며 할아버지의 손을 희끗 보곤 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은 한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신 삶을 말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특이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주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양반이 혹시 고기를 훔쳐서 파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사채 빚이라도 져서 고기로 갚는 건가? 민호 씨는 혹시나 모를 일에 자신이 연루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불안감을 털어놓을 곳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이 마을의 파출소였습니다. 경찰관 정호 씨는 베테랑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마을을 지키며 온갖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민호 씨의 신고를 처음 들었을 때 그는 큰 사건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민호 씨, 노인이 고기를 많이 사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요. 그냥 가족이 많으시려니 하세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하지만 민호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호 형님,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결국 정호 씨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가 믿고 사랑하는 이 마을에 혹시라도 불온한 기운이 들이오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민호 씨와 정호 씨는 함께 할아버지의 뒤를 밟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김영수 79세 퇴직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낡은 외투와 달아 해진 신발처럼 겉으로 보기엔 초라했습니다. 무거운 고기 포대를 들고 힘겹게 걷다가도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를 때면 그의 얼굴에는 할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민호 씨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힘든데 웃음이 나오다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기를 들고 들어가는 집은 낡고 초라했습니다. 집 안에는 고기를 보관할 만한 냉장고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럼 저 많은 고기는 다 어디로 간 거지?
그런데 매일 저녁이면 할아버지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손수레 가득 무언가를 싣고 말이죠. 민호 씨와 정호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정말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범죄라도 저지르는 걸까? 그들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뒤를 좀 더 가까이서 따라갔고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진실로 향하게 됩니다. 이막 밝혀진 진실, 그리고 사랑의 무게. 민호 씨와 정호 씨는 할아버지의 손수레를 따라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의 뺨을 스쳤지만 그들의 심장은 뜨겁게 두근거렸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어김없이 잘 포장된 고기와 여러 가지 반찬거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손수레 소리가 마치 비밀을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허름한 창고를 개조한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철문이 덜컥 열리자 안에서 환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 씨와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노숙인,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고아원 아이들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 씨와 정호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손수레에서 고기를 꺼내 불판 위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삼겹살이 익어가는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노인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고 노숙인들은 오랜만에 맡아보는 고기 냄새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기를 굽고 밥을 퍼 담아주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며칠 전 두 사람이 보았던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기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이 매일 사가던 삼겹살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정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뭘 의심한 거지? 이분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었는데.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79살의 노인이 홀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거운 짐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다음날 민호 씨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포장하며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15kg 맞으시죠? 용수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늘 고맙네. 덕분에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있어. 민호 씨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기를 사갈 때마다 혹시나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세상의 작은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의 삶을 더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낡은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와 묵은 김치 한 조각만이 놓여있는 식탁. 할아버지는 자신은 허기를 참고 그 많은 고기를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 씨와 정호 씨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단하지만 동시에 가장 숭고한 삶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손녀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가족과 희생이라는 더 깊은 울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막 가족의 비밀 그리고 꿈이 무게. 김영수 할아버지의 삶은 파도처럼 끊임없는 시련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늘 웃음이 가득했던 그의 집에는 아내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병원비로 집안은 기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과 며느리마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순간
순간에 가족을 모두 잃은 영수 할아버지에게 남겨진 것은 겨우 5살이던 손녀 김서연이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영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에게 남은 삶을 모두 손녀에게 걸기로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라. 내 부모 대신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 거다. 그의 삶은 오직 가족과 희생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되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손녀의 학비를 마련했고 서연이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피아노를 사주었습니다. 밤마다 손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다면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서연은 끝없는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며 지쳐갔습니다. 생활비와 등록금은 늘 벅찼고 그녀는 점점 꿈을 포기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지친 얼굴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전학할까 해요. 음악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 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돈은 어떻게든 된다. 넌 내 꿈을 놓으면 안 된다.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내가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걸 보는 거다. 그 순간 서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정육점 사장 민호 씨는 이제 할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고기를 포장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매일 15kg씩 사시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영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단다. 내가 조금 더 짊어지면 누군가는 오늘 하루 배불리 잘 수 있지 않겠나. 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히 좋은 어른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본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란 걸. 경찰관 정호 씨 역시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했어. 이분은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진짜 영웅이야.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영웅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손녀를 위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그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곧 모두의 눈앞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막 진실의 무게, 그리고 쓰러진 영웅. 세상에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김영수 할아버지의 삶도 마침내 모두의 눈앞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무료 급식소에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웃으며 고기를 받아 먹었고 노인들은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이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뒤집던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쫓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영수 할아버지. 정육점 사장 민호 씨와 경찰관 정호 씨가 곧장 달려왔고 연락을 받은 손녀 서연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앞에서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괜찮으신 거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환자분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바로 상태입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껏 제대로 드신 흔적이 거의 없어요. 순간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늘 괜찮다고 하셨어요. 항상 잘 드신다고 걱정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 씨와 정호 씨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에게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 씨, 사실 내 할아버지가 매일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 가졌던 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어. 무료 급식소에서 노숙인과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삼겹살을 나눠주고 계셨지. 정작 본인은 제대로 드신 게 없었어. 순간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굶으신 게 다 저 때문이었나요?
제가 공부한다고 음악한다고 할아버지가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있는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다 감당하셨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른 입술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라. 할아버지는 괜찮다. 내가 꿈을 이어가는 걸 보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 삶은 너 덕분에 이미 행복했다. 그 순간 서연의 울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민호 씨와 정호 씨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병원 앞에서 촛불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분이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그의 선행을 받았던 노숙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이웃들까지 모두가 그의 쾌유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수 할아버지의 삶은 마지막 순간을 향해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막 꿈의 계승, 그리고 영원한 사랑, 감성적인 피아노 솔로 연주 음악.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희귀음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서연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수 할아버지는 힘겹게 입술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기억하니? 내가 처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던 날 할아버지 그 소리가 천사 노래 같아서 눈물이 났단다. 그러니 절대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음악을 하늘에서 들으며 기다릴 테니. 그 말을 끝으로 영수 할아버지는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손에 남은 건 따뜻한 체온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사랑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노숙인, 아이들, 어려운 이웃들까지 그가 살아온 흔적을 기억하는 이들은 모두 흰 국화를 들고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습니다. 정육점 사장 민호 씨는 오열했습니다. 내가 왜 처음에 할아버지를 의심했을까? 이 마을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내가. 경찰관 정호 씨 역시 무겁게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었어. 법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지탱한 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몇 년 뒤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 수천 명의 관객이 숨죽인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의 중앙에는 이제 훌쩍 성장한 김서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해 오늘 자신의 첫 번째 독주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무대 한쪽 꽃과 함께 놓여있는 사진 한 장. 미소 짓고 있는 할아버지 김영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과 희생이 제 음악 속에 함께 살아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도 단단한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곡은 서연이 할아버지를 위해 만든 가족과 희생, 그리고 꿈을 노래하는 곡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죽인 채 연주를 들었고 곧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노인의 사업, 그의 사랑, 그의 희생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서연은 관객을 바라보다가 무대 위 할아버지의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따뜻한 바람이 공연장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영수 할아버지가 잘했다, 서연아. 이제 내 꿈은 내 것이니 마음껏 펼쳐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김영수라는 한 노인의 삶은 비록 짧은 순간에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희생과 사랑은 소녀의 꿈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엔딩 내레이션. 우리는 종종 영웅을 몰고 거대한 곳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한 노인. 그가 남긴 것은 거창한 유산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잠시 잊고 살았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